미국에서는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라는 말이 있어요. 가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와이프가 내조를 하는 게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남자들도 있기 마련이고, 남자의 책임, 여자의 역할, 남자의 역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자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남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남자들은 절대 가정적이지 않아요. 나와 평생 함께할 사람인지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연애 초기 때 우리가 항상 사랑이 깊어지고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게 되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결혼을 하면 어떨까? 이 사람과 아이를 낳으면 어떨까? 그런 많은 미래에 대한 상상이나 생각들을 서로가 나눈다든지 하게 된단 말이죠. 한 번은 네이트판에 나온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자기 동생이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동생이 약혼녀로부터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 누나는 비혼주의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 약혼녀한테 이야기를 했나봐요. 근데 이제 약혼녀 입장에서는 그런 확대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너의 누나는 결혼을 안 하게 되면은 나중에 부모님을 돌아가시고 나면 너가 그 누나를 감당하고 책임져야 될 텐데, 나는 그런 삶은 살기 싫다. 식장도 다 잡아놓고 스드메 다 맞췄는데 지금 파혼의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네이트판에 쓴 누나의 고민은, 제가 비혼주의인 게 제 동생한테 그렇게 눈치를 보고 부담을 떠안는 일이 되는 건가요? 라는 그 고민으로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여자는 대체 이 남자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적어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현실적인 조건이 맞으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의 남자라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같이 사는 느낌이지,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느낌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이것들은 그냥 서로가 서로의 조건에 대해서 만족하고 충족할 수 있는 기준들의 합의점이 맞아서 하는 약속과 같은 결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제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조건 맞춰서 하는 결혼도 나쁘지 않지, 그것들을 넘어서 그냥 내가 결혼해야 되는 사람, 결혼할 수 있는 사람, 내 한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적어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가 이런 기준들은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없고, 저런 것들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객관적이고 굉장히 통념상 보편적인 기준이 되는 것들의 잣대를 맞춰서 이 사람을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저는 그게 결국 깊은 관계가 될 수는 없을 거라는 걸 다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30년 인생의 시간을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남자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의 어떤 과거 중 일부에는 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좀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흑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해야 하는 단 한 사람에게는 그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아, 너는 그 과정에서 그런 상처가 있었겠구나, 나는 너가 더 이상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상처를 함께 다독여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진 않을까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저마다의 그런 어떤 판단과 기준들, 혹은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냐 벗어나지 않냐라는 그 기준으로 약속된 관계의 시작이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절대 이런 상황이나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너무나 결과론적으로 판단을 해버릴 게 뻔하기 때문에. 제가 채널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여자친구랑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약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하고 있어요, 저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참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나는 유진이가 설령 숨겨둔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마저 함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말을 되게 장난 반 농담 반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사실 쉽게 이해는 가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을 해본 것도 아니고 선뜻 그것들에 대해서 아예 경우를 더 본 적도 없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문득 그 말이 뭔가 뇌리에 남듯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대체 제 여자친구는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사랑은 대체 어떤 걸까? 이 관계가 얼마나 특별하다라는 것들을 아무래도 느끼니까, 제가 적어도 제 여자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은 그냥 유일무이해요. 그냥 이만한 사람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그냥 이런 사람은 그냥 없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같은 남자 입장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결국에는 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연애나 사랑을 할 때 둘 사이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신뢰의 문제잖아요. 신뢰의 문제. 근데 이 신뢰의 문제라는 거는 내가 아는 선에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만큼 믿는다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던 혹은 숨기는 부분이 있든 그냥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근데 저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그 사람과 평생 함께할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또는 뭐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대체 어떻게 과연 그리 단단한 관계를 만들었는가? 뭐 물론 결혼을 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닌 것도 맞아요. 요즘 세상에서는 이혼을 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결혼을 약속하고도 결국엔 파혼을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 와중에 만약 여러분이 결혼 정년기에 있고 또 결혼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결혼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나는 어떤 조건에 맞춰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남자 혹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남자, 그냥 내 상식선이나 내 수준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남자와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근데 그런 것들은 되게 많은 남자들도 그렇다고 전 생각을 해요. 과연 우리가 만나면 만날수록 처음에는 정말 불같은 사랑을 하고 처음에는 정말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상대방을 사랑하지만 결국에 연애를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실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 사소하게는 남사친 여사친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람의 뭐 빚에 대한 이야기 또는 그 사람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듣는단 말이죠. 얼마 전에도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제가 많이 힘들 때 그냥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나는 유신이 너가 꼭 어딘가를 들려서 우리 관계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네가 생각하는 목표를 너 혼자 여유 없이 이루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랑 나랑은 이미 같은 차를 타고 있고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같이 즐기면서 가면 좋겠는데 너는 계속 가면서 뭐 타이어도 갈아야 될 것 같고 기름도 넣어야 될 것 같고 어디 휴게소도 들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나는 그걸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린 그걸 함께 하는 관계잖아. 그러니까 너가 우리 관계를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유신이 너가 노력하고 너가 계속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언제나 그 관계 안에선 함께 하는 관계라는 것들을 늘 언제나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저의 머릿속에는 참 그런 괴리가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들이든 이 사람이 이런 거를 이루고 저런 것들을 하면 행복해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의 기준과 저의 기준은 사실 많이 다르잖아요. 30년 인생을 그렇게 다르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언제나 했었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연애는 연애고 결혼은 결혼이고 내가 또 인생에서 모아야 되는 돈 뭐 2억, 뭐 5억, 10억 이런 돈은 또 돈을 모아야 되는 거고 투자를 해서 이만큼 돈을 불려야 되고 또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되고 또 이런 책을 써야 되고 그런 많은 것들, 제가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생각하고 목표하고 그런 꿈꾸면서 가지는 부담감, 여유 없이 쫓기는 그런 생각들이 마음 한편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체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룬다는 게 뭘 위해서였을까?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남자친구한테 영상을 보여주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남자한테 100이면 100 다 물어봐도 똑같이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냥 우리의 연애나 결혼도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편에서 같이 이뤄나가야 되는 건 거고 또 나의 인생이나 커리어에서 내가 챙기고 쌓아가야 되는 건 쌓아가야 되는 거다라고 조금은 분리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퍼즐을 끼워 맞춰보면은 상황 이별이라는 게 딱 그러해요.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가장 많이 헤어지는 케이스 중 하나가 상황 이별이에요. 여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죠. 아니 왜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나를 분명 사랑한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나를 버릴 수가 있지? 근데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려요. 남자들은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의 일마저 위협이 되는 거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믿음이라는 게 저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자는 설령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또는 내가 인생을 살다가 나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여자만큼은 나를 또 있는 그대로 계속 믿어줄 수 있고 나를 사랑해줄 수 있고 그 진흙탕물 같은 속에서도 나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나와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감사한 사람이겠구나, 그런 믿음이라는 게 정말 깔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제가 제 여자친구를 봤을 때 저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그냥 내 여자친구는 뭐 삼성 다니고 여자친구는 이 정도 외모의 자기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삶을 살아왔고 그냥 이런 가족 관계가 있고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그런 정형화된 조건이나 기준들에 맞춰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기준에서 이 사람이 부합하다라는 그 관념으로 이 사람을 만났다면 저는 그 사람을 못 믿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 상상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이 사람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친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 시각으로 저를 바라보지 않았었더라면 애초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 거고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모습, 내가 이렇게 돈을 뭐 많이 벌고 있는 모습, 재산을 어느 정도 읽어놓은 모습, 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 사람은 이 정도 남자면 괜찮겠다. 근데 만약에 내가 망하면, 아까 전에 제가 네이트판 이야기를 들려드렸잖아요. 정말 그 여자가 하루아침에 남자친구가 벼락 거지가 되고 정말 뭐 빚더미에 떠안게 되면 그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할까? 적어도 고민 정도는 하겠죠. 그냥 어때? 그냥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가 아닐 거예요. 지금 와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냥 나는 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없는 남자랑 만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럼 우리가 사랑에서 느끼는 이런 감정적인 충만이나 행복은 어느 부분 포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하지만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 일부는 그런 무조건적인 절대 계산적이지 않는 특별한 관계나 사랑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제 연애가 적어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사랑에 부합하는 연애를 지금 저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이 사람은 나와 평생 할 사람일까? 나는 그냥 내 여자친구 클레어가 항상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 그냥 언제나 나이가 60, 70, 80이 돼서도 두 손 꼭 잡고 우리는 평생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 그 미래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그 미래를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었던 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그때 자기가 나를 그렇게 믿어줘서 고마워. 자기가 그렇게 내 손을 놓지 않아줘서 고마워라는 마음가짐 하나로 우리가 20년, 30년이 지난다면 저는 그 추억이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그 영화를 보신 분은 더 같이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그런 관계의 필수적인 거는 정형화된 틀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나 수준에서 조건 계산적인 관계로 어떤 결혼이나 평생 함께 한다라는 그 틀을 생각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한 남자를 봤을 때 그 남자의 착실한 행동, 그 사람의 어떤 태도, 보여지는 어떤 삶의 마음가짐 그런 많은 것들을 봤을 때 그냥 이 사람이라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는 믿을 수 있겠어. 그냥 이 사람을 그냥 믿어볼래. 그 사람에게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냥 믿을까 말까를 조바심 내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나는 절대 후회는 없을 것 같아 하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순간 저는 평생 함께 할 사람이라는 것에는 절대적으로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던져봐야 되는 고민은 되게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보려고는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봐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라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은 크게 네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당연히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는 일단은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너무 심한 남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경험한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듯 더 이상 뭔가의 어떤 배움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살아온 삶이 맞고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언제나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말투는 되게 뻔해요. 그냥 이게 무조건 맞는 거야. 저건 아닌 거지. 그런 것들이 사람을 되게 행복하게 만드는 거야 라는 식으로 딱 A는 이퀄 B야 라는 그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을 일단은 믿고 걸렀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앞서 말씀을 드렸던 조건 계산적인 관계 안에서는 또 잘할 수 있는 사람이겠다만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남자들과는 좀 거리가 많이 멀어요. 그래서 언제나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각기 다른 행복이 있고 각기 다른 가치관이라는 게 있는 것들을 충분히 존중해 줄 수 있는 남자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정말 함께라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이건 굉장히 좀 추상적인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남들 앞에서 겸손을 떠는 거, 남들 앞에서 잘 보이려는 노력을 하는 거, 남들에게 배려를 해주는 거,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는 거. 저는 조금은 적나라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사실 그런 것들은 결국 나를 위한 거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거나 또는 남들에게 지나치게 배려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정말 그게 남들을 위해서일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정말 남에게 그렇게 해주는 게 되게 기뻐서 그러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어떤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본인의 마음 때문에 결국 그 목적은 나를 위해서 남들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함께라는 것들은 어느 부분은 계산적일 수는 있겠다만, 그래도 상대와 내가 만나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함께 우리가 성장할 수 있든, 함께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든, 함께 우리가 서로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늘 언제나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사실 저는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는 일단은 남자 대 여자 이전에 사람 대 사람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편견이 없는 사람이고 다양성과 함께라는 것들의 가치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만은 아닌 거구나, 그 생각이 든다면 제가 장담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자기만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타인을 나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상대방에게서 느끼는 그 가치가 수단으로 인지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심리적인 공부를 해보시면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두 가지들, 결국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본인만을 중요시하게 사는 삶에서는 언제나 타인은 본인의 자존감이든 본인의 결핍을 채우는 수단이 돼요. 근데 이런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다는 거는 상대방을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타적인 성향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나머지 두 가지는 이제 남자 대 여자로서 봤을 때의 시각이에요. 그렇게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 사람과 만나면서 추억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인지를 꼭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남자분들은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어렵기는 해요. 어디 뭐 여수를 가면 그냥 여수를 갔다 왔구나, 그냥 스키장을 가면 스키장을 갔다 왔구나, 우리가 이번 여름에 물놀이를 갔다 오면 갔다 왔었구나, 그래 거기서 그 뭐 곤드레 비빔밥을 먹었지, 그냥 이렇게 단편적인 사실로 기억을 하는 남자들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사소한 감정이나 사소한 표정들, 사소한 추억 속에 담긴 우리의 감정들을 되게 잘 간직해 줄 수 있는 그런 섬세한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함께할 사람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느낀다는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과정의 추억들을 통해서 그 가치가 더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것들을 그저 기억으로 치부를 해버린다면,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 중 일부로 치부를 해버린다면은 그것들은 사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남자가 남자 대 여자로서 봤을 때 이 사람은 과연 나와의 추억을 깊이 간직해 줄 수 있고 그 안의 감정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들을 조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결국 그 사람이 가정적인 사람인가. 미국에서는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가정의 행복은 곧 와이프의 행복이다라는 말처럼 가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와이프가 내조를 하는 게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남자들도 있기 마련이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남자의 책임, 여자의 책임, 여자의 역할, 남자의 역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자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남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남자들은 절대 가정적이지 않아요. 그냥 가정적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건 거죠. 가정적인지 아닌지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크게는 그냥 두 가지만 보세요. 첫 번째, 그냥 부모님에게 되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두 번째, 자기의 가족을 만드는 것에 얼마나 큰 애착이나 애정을 또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어떤가. 그냥 가족이라는 것들에 대한 태도를 대하는 모습을 조금만 눈여겨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사람은 정말 나중에 가정적인 아빠가 되겠구나. 그 생각도 되게 좋아요. 여성분들이 이거를 뭔가 생각을 하려고 하신다기보다는 뭔가 필이 꽂히듯이 딱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냥 끝이 나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나는 원래 평소에 애 생각이 없었는데 뭔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면은
이 사람에게는 우리의 아이를 맡겨도 굉장히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아. 아, 뭔가 이 사람은 되게 아이한테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뭔가 나도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가정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이 사람이 나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딱 6달 정도만 만나본다면 저는 결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됐을 때는 굉장히 긴 시간이기도 해요. 결혼 정년기 때는 3개월, 6개월도 굉장히 조바심이 나는 시기죠. 하지만 그래도 정말 길게 봤을 때 6개월. 6개월 아니면은 결정이 될 테니까 오늘 말씀드린 이 기준을 특히나 결혼 정년기에 있으신 분이라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